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왜 나왔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부산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남TV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6월 9일 투기과열지구 양도 금지 법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법안 속보에 따른 내용 한번 다뤄볼 건데요.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왜 나왔을까? 투기과열지구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내용,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무슨 내용인가? 양도 금지라는데 그러면 권리 산정일이 있겠죠. 언제부터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부산은 투기과열지역이 아닙니다. 부산은 조정지역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러면 완전히 안전한지, 또 혹시나 부산이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걸린다면 어디가 걸릴지,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하기, 이 부분 속보라는 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 나왔는데요. 원래의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취득을 제한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안이 나왔어요. 요번에 이거는 도시정비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안까지 해야 되는데도 개선안이 나왔는데, 개선안은 어떻게 나왔냐면, 재건축은 네가 안전진단 통과만 해도 안 돼. 재개발은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 내에 정비구역 지정 이유는 안 돼 라고 나왔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내에라 함은 사실 서울권을 겨냥한 거 아닌가 싶고요. 서울권에 이런 속보, 이런 입안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하면서까지 하는 내용들 자체가 서울 집값을 유튜브나 여러 뉴스 매체나 여러 군데 보다시피 안 돼, 이제 금액은 계속 뛸 거야. 왜 거기에 대한 이유가 공급이 없다니까 라고 나오다 보니까, 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에는 좀 더 우호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호적이다라는 그런 내용 기사와 동시에 또 그러면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또 거래도 어느 정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 공급은 해야 됩니다. 공급 부족이 분명 원인 중에 하나인 일부분이 틀림없으니까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규제한다는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려니 재개발 재건축 역시나 그러면 또 가격이 이런저런 매매로 인해서 튀어버리면 지지계층에 대한 어떤 우려, 정치권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고심했겠죠. 가격을 묻고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거래를 그러면 못하게 막아버리자. 아예 거래가 없으면 가격도 없고 이런저런 투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기,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에 내가 열어줬지만 이게 가격 상승에 또한 신호탄, 시발탄, 그런 신호탄은 아닐 것이다, 시발점은 아닐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닌가. 이게 요번 속보에 나온 내용이 속 이면 뜻이 아닌가라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저 개인적 사견이고, 또 저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또 많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튼 부동산 가격 잡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사실 처음에 조금 꼬이다 보니까 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 또한 임시 방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그냥 현행대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것도 완전 아주 늦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뭔가 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많이 현행 법안 자체도 그러면 이거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아이가 할 정도로 이야기도 또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요, 시작하는 완전 첫 단계,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라 하면요, 완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부터 지위 취득을 제한한다는 거는, 우와, 이거는 좀 쇼킹하다. 다만 그래서 나온 게 저 단서가 아닌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조금은 피해갈 방안도 생각하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예외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 못 파느냐? 아니요, 예외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말은 이분들은 팔 수 있습니다. 상속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그러니까 다 같이 상속 받아서 이제 팔거나 전부 다 집안 전체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파는 거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10년 및 거주를 5년 한 경우에도 파는 경우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3년 이상 사업 정체, 즉 사업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면 지위 양도하는 거 허용해 주겠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만 아니면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표로해서 살펴보면 행정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밑에 계산안만 볼게요. 자,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제일 첫 번째죠. 안전진단 통과 때부터 이제 지위 양도를 못하게 막는답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부터 지위 취득을 막는답니다. 다만 여기는 어디라고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만이라고요. 투기과열지구. 부산은 조정지역입니다. 투과지역 아닙니다. 투과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창원, 의창구 있겠네요. 부산은 전체가 투과지역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지금 당장은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왜 부산 부동산을 하는 배남TV에서 이걸 말을 하냐면, 부산이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만약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과지역은 안 된다 하면, 그럼 서울에 투과지역을 하면 부동산은 전국구로 움직이니 부산 시장에도 여파가 없을까? 아니요,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자, 투과지역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거를 언제부터 하냐 예상을 해보니 9월 이후에 시행을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그 앞에 그렇게 물리면 투과지역 내에서 이제 지위 양도를 못한다 하면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거의 서울에 예전 앞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서울은 처음 시작과 끝이 평균적으로 8.6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8, 9년은 그대로 팔지도 못하고 또 사지도 못하고 묶여버립니다. 살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팔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팔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는 아예 지위 양도를 금지시켜 버린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나온 배경이, 전국구 대한민국 부동산 신축 준신축이 워낙 강세, 가격을 선도하다 보니까 이 가격 강세를 이제 2등인 신축이 될 곳, 즉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막으려고 하지 않나 싶고, 부산 같은 경우는 투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단계들은 리스크가 훨씬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제법 많이 뛰었고, 내가 입주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프리미엄은 입주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은 초창기보다는 작습니다. 다만 그 작아진 만큼 또 뭐가 줄어든다고요? 네, 위험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신축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분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 금액이 큰 분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리스크 없는 것 쪽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이 그러면 만약에 투과지역을 뭔가 누가 서울 쪽에서 또 다른 어떤 정책이 나올지 겁나니까, 만약에 투과지역으로 묶는다면 어느 구가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른 반론 없이 일단 이 두 구는 들어간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구가 해운대구고 수영구입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만약에 두 가지요. 묶을 확률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러기 전에 해운대구 수영구는 지금 다 빈 땅이 없단 말이에요. 빈 땅이 없는데 신축이 될 만한 것들도 아주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미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에 대한 선점에 대한 수요도 반대급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한 아주 예정지, 초창기 구역 예정지들은 아무 이런 제약들이 없으니, 안 그래도 지금 예정지가 전국 강세인데 이런 핫한 지역의 예정지는 또 더 핫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번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부산이 만약에 투가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조정 지역이라고 한다면 전국구가 같이 투자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산은 사실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투자 지방 1순위고, 그러다 보니 또 재개발 재건축의 소스가 너무너무 많고, 세금 문제와 가격이 오른 데 대한 인수가 부담, 호가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아직은 뭔가 전국구 투자자들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정지 낮은 인수가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매물을 가져가고 있고요. 올 상반기 전국 강세는 인천, 경기도가 가져갔으니 또 부산도 이제 다음 타자는 부산 이런 다른 지방들 중에서 부산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세가 올라가는 거는 갭을 메우고 갭을 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입지에 대한 S급지와 그리고 B급지에 대한 입지 대 입지에 대한 가격 차이, 그리고 신축가와 구축가에 대한 그 가격 갭 차이,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 예정지 프리미엄과 확정지 조합 설립 이후 단계의 확정지 프리미엄을 비교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배남TV 이야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속보에 따르는 입안하는 배경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해보기였습니다. 돈은 자꾸 풀린다고 합니다. 돈은 자꾸,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또 추경 편성한다고 하죠. 풀린다고 하고, 부동산 가격은 1단계 상승은 훨씬 더 하고 이제 2단계 상승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높아져 있고, 뭔가 투자를 하는 액션을 내가 사기도 사실 조금 불안하고, 그렇다고 또 무작정 돈을 들고 가만히 있기도 불안한 시즌 같습니다. 누군가는 오른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요. 계속. 또 누군가는 이제는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내세우지만, 정답은 시간이 흘러가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또 공부하시고 임장하시고, 그리고 투자 계획 세우면서 하면 안정적인 투자,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주말 또 임장하실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지역 내에 맛집도 찾아서 한번 들러서 맛집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님,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사랑합니다.